안녕하세요. 서울 웹툰 아카데미의 멘토 최호철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담긴 공간을 그리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 학기에 장면 설계 수업으로 처음 맡게 됐습니다. 저는 작가이자 교육자로 한 20여 년간 만화 관련 교육을 해왔습니다. 작업하다가 막 알게 되고 막 터득한 것들을 가르치면 자기 작업에 막 체계가 생겨서 워낙에 가르치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대학에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있으면서는 제가 미술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미술에서 갖고 있는 기본기, 가능성, 실험 이런 것들을 만화 교육, 만화 창작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하는 교육을 좀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즐거웠고요. 근데 이제 교육적 성과가 막 쌓이는 만큼 제 작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 쌓이는 느낌?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에 좀 매진하면서 교육을 좀 잘할 수 있는 게 위해서 20년간 교육 이제 교수직은 정리하고 여기 SWA의 멘토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의 테마는 지금, 여기, 경험, 기억이 담긴 공간에 대한 거예요. 모든 우리는 그 삶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공간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이렇게 있었고 내가 다니던 잘 아는 길인데 길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길에 대한 기억 자체가 마치 이렇게 송두리째 뽑힌 것처럼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저기 무슨 집이 있었더라?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집이 있었다면 저 근처에 개가 살았는데 뭐가 살았는데 날 기억들이 사라진 순간 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간에 대한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제 작업에는 이제 그 각자의 주인공, 삶의 주인공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대상화해서 표현을 하면 그게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을 다루게 되고 공간과 사람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작업에 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좀 많이 치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대표작으로는 이제 장편 만화로 테일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청계천 일대에 의류 봉제 계통의 노동자로 살아오다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던 그 열사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제가 이제 집중한 것은 그 열사의 의지와 깨달음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분이 묶여 있었던 당시의 이제 노동 환경과 청계천 일대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자 했었거든요. 작업의 테마는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을지로 순환선도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 그 도시와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보이게끔 표현을 했었고요. 지금도 역시 그런 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기록이 돼서 좀 남겨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요 교육에 관해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그 공간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만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고 그 사람이 겪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 공간을 어떻게 표현해에 따라서 그 세계관, 작가가 제시한 세계관이 독자들한테 이제 전달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스스로 계획하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건 만화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다뤄야 한다가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공간을 다루는 걸 스스로 표현해 보는 걸 배움으로써 자기가 만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이를테면 자기 눈에 보이는 공간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상상한 만화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공간적인 그런 표현법을 배우고 그걸 만화 연출에 적용시켜보고 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방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처한 세계와의 관계, 나와 자기 공간,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 그림도 같이 풀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은 기술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 인식과 같이 나가서 기술이 결합이 되면 상당히 확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쇠는 제가 여러 학생들한테 줄 수 있죠. 학생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공간의 세계를 확장시켜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익히게 되는 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교육적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연습이 돼 있고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것들이 교육하고 싶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차가 학생들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열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가치의 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치의 관계로 보고자 하는데요. 사람마다 사람 개성이 다르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열로 생각해 버리면 교육적인 결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 표현으로 이루어진 어떤 매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다른 것은 각자에게 장점이죠. 그래서 그 장점을 어떻게 잘 끌어내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이 쌓아온 기술, 그다음에 가능성 이런 것들은 만화가 이제 이렇게 적극 수용해서 이렇게 자기 표현 역량을 넓혀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 표현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주로 선택지를 넓히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이거 하나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1, 2, 3안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면 학생들이 자기 표현 역량을 다양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메뉴폰을 갖게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많이 주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SW에서는 그 선택지를 당연히 넓히는 교육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선택지는 이제 기량을 넓혀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량이 넓혀졌을 때 최종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작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이런 선택을 했다. 그 선택지가 넓다고 다 그걸 나열된 선택지를 구경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이 나한테 최선이다라고 하는 걸 선택해 보는 용기, 결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추가로 학생들과 해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공간을 그리는 걸 어려워할 때는 공간을 대성화시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화라는 건 뭔가 그럴듯하게 그려야 할 어떤 바깥의 것으로 생각했을 때 내 그림으로 끌어와야 돼. 저 바깥에 뭐가 있는데 내 그림으로 가지고 와야 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때는 좀 약간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한테 펼쳐진 걸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해보는 거야 정도. 나와 관계 있는 걸 그리는 거야 정도로 나와 관계없는 바깥의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늘 있는 거를 내가 꺼내는 거야 라고 하는 전환, 인식의 전환 같은 거죠.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공간을 다루는 걸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쉬운 일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 많죠. 하지만 내 일로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게 덜해지고 좋아하게 되고 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다루는 기술이 거기에 얹혀진다면 좋은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열쇠를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경험을 많이 쌓는다와 그림을 배운다, 그림을 그려본다 사이에 어떤 결합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자기가 보이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과 만났을 때 중점적으로 애써요. 그게 어느 정도 풀리면 내가 보이는 건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어 하면 그 다음에 단계는 내가 상상한 걸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는데 보이는 걸 그렸던 것에 배운 법칙이 상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전환점. 맨 처음에는 상상한 걸 어떻게 그려? 너무 흐릿한데 이렇게 하지만 보이는 걸 명료하게 그릴 수 있는 힘이 생긴 다음엔 내가 상상하고 느꼈던 것도 내가 본 것 같이 그릴 수 있어 라고 변하게 되는 그 지점에서 이제 학생들이 각자 자기 그림을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열쇠를 하나씩 갖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까지 이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만화 얼만큼 재밌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에 다양한 그 연출적인 실험들, 그런 경험들 이런 걸 해보는 게 일종의 아까 얘기한 그 경험에 관한 거죠. 자기가 경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만든 만화 주인공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종의 그 용기를 주는 거기도 하고 선생의 역할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서울 중심가예요. 동물을 그리러 가고 싶으면 저 어린이 대공원에 정말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요. 뭐 전철 탄 걸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전철을 타고, 거리를 그리고 싶다, 뭐 가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공간들이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펼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뭐 취재를 하고 싶다, 문화적인 어떤 에너지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열려 있는 장소인 것이죠. 시스템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상당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리적인 조건이 좋고, 저도 사실 그 지리적인 조건이 좋은 것에 여기에 큰 매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근처에 취재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도 여기서만 뭐 교실에서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창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바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 세상을 접하는 방법, 그리고 접할 때의 즐거움, 이런 거, 제가 그림 그릴 때 느꼈던 즐거움,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봤을 때 느꼈던 어떤 내 인생이 풍부해지는 그 느낌, 그런 걸 같이 이제 학생들과 하고 싶어요. 하루하루 자기가 겪는 일을 새롭게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울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